이거는 콤프렉사가 돌아가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땅굴은 물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하 밑에 있는 국제군들도 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기계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기계 소리인데 뭔가 이게 콤프렉사 같은 이런 소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유심히 한 15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애기 시민 여러분, 뭔가 지금 기계 소리가 들려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이게 보세요, 좀 요걸처럼 기계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이 2015년 7월 21일 한 7시 40분 가까이 되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소니 제품의 이게 녹음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녹음을 들어가고 일반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작은 앰프, 스피커를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지금 동시 여러분 앞에 지금 들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게 큰 개가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테크노마트에서 산 핀 마이크보다는 여의도 쪽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어렵게 구입한 이것이 상당한 소리가 좀 테크노마이트보다는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만 이게 그 지하 18m의 이 물 5cm 속에 고여 있는 물을 올리는 기존 이거 갖고 했을 때는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창호 목사가 4m 그러니까 4cm PVC의 두루박을 만들어서 물을 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낭불사에서 무소음, 무진동, 이게 그 배터리, 또 배터리가 끝나면 전기로 우리가 물을 뽑아내는 특수 수중 모터를 개발을 해가지고 물을 밑바닥까지 다 빼고 난 후에 이 성능 좋은 핀 마이크 들어갔을 때 지금 그 1땅굴 라인과 2땅굴 라인 사이에 저희들이 18m 층암 속에 이게 핀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기계 소리가 돌아가는 소리, 지금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탕탕탕 하면서 뭐 돌리잖아요. 자, 이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인데 이것이 국방부가 지금까지 낭불사가 말하는 땅굴의 진실을 예면하고 지하 5cm 공간 속에 나오는 바람 소리라고 지금까지 국방부는 소위 지들이 마음에 맞는 전문가들 동원해서 이거 지하에서 부는 바람 소리다. 여러분이 작은 5cm 간격 속에서 어떻게 바람 소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데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남침 땅굴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침 땅굴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에 의해서 적화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국교계여 낭굴사에서 헌신하는 이 목사들의 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청와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김관진 한민구에 민간 탐사들이 땅굴 없다는 허위 보고 받지 마시고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15분만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남침 땅굴은 진실입니다. 끝까지 낭굴사의 진실에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낭굴사 화이팅! 하나님 만세!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낭굴사 음양녹취본부장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이창호 목사님하고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쉽게 우리가 이번 땅굴 관련된 쉬운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네. 이번에 우리가 낭굴사에서 지난 2015년 5월 25일 우리 목사님의 기도 동산인 남양주 수석동에서
우리가 이게 청암 아닙니까? 네. 청암 18m를 뚫어서 상당한 그 소리를 우리가 녹취를 해가지고 지금 실시간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낭불사에서는 이 스피커선을 사용했고 네. 그리고 요 속에 이제 동 파이프 속에 핀 마이크 들어갔잖아요. 마이크. 예, 이제 물 속에서 우리가 녹취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소리를 감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연구한 요 부분에 대해서 제트모터 이런 부분에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자, 연구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 남양주 수석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녹음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전체로 요것이 뭐고까지 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먼저 그 지하를 이제 시추를 하면 이제 뭐 50mm, 뭐 100mm, 뭐 150 이렇게 이제 시추 구멍이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50mm 했죠? 50mm 했습니다. 요거가 이제 35mm인데 요거보다 큰 이제 50mm로 시추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18m까지 이 청암 여기 보이는 이 청암을 청암 아. 이게 청암입니다. 뚫었어요. 근데 굉장히 단단하다 보니까 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어쨌든 18m를 이제 시추한 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낭굴사에서 사용하는 이 동파이프 안에 이 마이크가 여기 진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수가 되는 상태로. 그래서 이 마이크를 물 속에다가 관정 그 판 시추공 안에다가 이것을 넣고 이제 녹음기 핀을 통해서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기는 소니.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도 녹음은 돼요. 진동이 오면 이게 진동이 오고 또 소리도 녹음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더 세밀하고 또 아주 고감도의 그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추공 안에 그 항상 우리가 보면 깊이 뚫다 보면 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물을 이 두레박으로 이제 이게 한 4m 뭐 이상 되는 이제 두레박을 만들어서 이거 관정 속에다 넣어서 물이 안으로 빨려 들어오게 한 다음에 물을 이제 수동으로 퍼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보다 좀 큰 4m 하고 큰 줄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18m 밑에서 물을 이렇게 뽑아 올릴 때 요 구멍이 물이 들어가는 두레박이고 요 입구가 이제 막아놓고 이걸 우리 그 목사님 하루에 뭐 수시간씩 이렇게 작업을 했었죠 초기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수동이긴 하지만 한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녹음을 이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낭굴사에서 이제 녹취 과정을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송 이제 전용선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 이제 선은 이게 물론 이제 스피커 선인데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가 낭굴사 그리고 남양주 그 수석동에 우리가 녹취할 때는 하기 전에는 방송 스피커선을 사용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국방부 자꾸 전선 유도입니다. 그러한 그 아주 좀 안 되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이번에 전문 그 방송 오디오선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고치를 했죠. 그래서 이 선은 여기 보시면 전문가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 선은 다른 선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방송 쉽게 말하면 방송국에 전용으로 쓰는 선과 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말하는 전선 유도하고 전혀 이제 관계 없습니다. 이건 유도도 끼지 않고 어쨌든 이 소리 자체가 외부 그 유도도 끼지 않을 뿐 잡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굉장히 좀 다른 선에 비해서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 선으로 우리가 이제 확보한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 핀을 과거에 쓰던 이제 이 핀 마이크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국내 건 아니고 외국에서 이제 들여온 그 핀 마이크를 새로 이제 여기다가 장착을 시켜서 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녹음 상태가 이 과거에 이 지금 이 낭굴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우리 그 동파이프 안에 돼 있는 이 물속에서 녹음하는 것과 물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시추공 안에서 뺀 상태에서 녹음 상태는 이거는 확실히 뭐 틀립니다. 네, 제가 감도가 봐도 상당히 틀리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석동에서 여기 청암 속에서 뽑아올린 물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참 깨끗한 물인데 이게 제가 2015년 7월 31일 날 오후 8시에 받았다고 제가 이렇게 지금 그 표기해 놨는데 이 물을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 예. 제트 모터에 의해서 이제 뽑아 올리는 이 기계를 연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 저희 이제 그 우리 전문 그 이제 연구팀들이 연구팀들이 이제 이게 18m, 20m 밑에서 물을 뽑아 올리려고 하다 보니 그 일반 양수 펌프로는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렇죠. 적용을 또 특수하게 개발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추공 구멍이 작다 보니까 이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 다른 이제 쓰는 그 장비를 제트 모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 시추공 안에 구멍 그 깊이 18m 밑에까지 이 제트 모터를 밑에다가 바로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제트 모터가 뭐 어떤 겁니까? 자동차 제트 모터입니까? 자동차에 그 보면은 그 연료 펌프와 같은 건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압이 센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위로 올리는 힘이 이제 굉장히 강한데 쉽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압을 견디고 나오냐면 지하 18m에서도 물을 지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20m 되는 그 산 위에까지도 지상 위로. 예. 그러면 그 위로 올리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한 40m 가까이를 이게 물을 땅에서 끌어올려서 위로 이게 밀어제키니까 엄청난 이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끝에 이제 이게 나오는 물 그 출구를 손으로 막아봐도 손이 튀겨나갈 정도로 셉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럼 50mm 그 배관 속에 네. 그 시추안 속에 이제 여기 그런 물을 뽑아 올리는 배관이 그러는 네, 요게 이제 그 18m 밑에 이 모다에 연결해서 이제 이게 물이 나오는 배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물이 바깥으로 송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모터는 자동 센서를 저희가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자동 센서가 수위가 일정량이 차면 그 저수위와 고수위가 있어요. 하이 로로 이제 만들어서 그 수위가 어느 정도 차면은 물이 자동으로 이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작동해서 계속 24시간 물을 계속 뽑아서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지하 그 시추공 안에는 물이 한 예를 들어서 30cm 이상은 차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가.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금 고성능 이 핀마이커가 그 갱도 가까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시추한 다음에 시추공 안에 있는 그 케이싱이 없는 상태 암벽 그 자연 그대로 그 상태에서 저희가 녹음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낭굴사 요원들이 그 이번에 그 제트 모터를 실질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정확한 그런 어떤 이 기계 소리를 이번에 잡는데 또 북계군의 그 땅굴 작업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장비의 소리를 잡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입증된 그 부분을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러면 그 다오징 있잖아요, 다오징. 예. 자, 다오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쉽게 뭐 요것은 뭐 수맥이 이제 땅 밑에 수맥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반응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소위 요즘 말하는 뭐 어떤 다른 팀들은 뭐 탱크가 뭐 이렇게 잡힌다. 그럼 탱크란 것은 결국 철이잖아요. 예. 철 반응이 있을 때는 다오징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리고 또 소위 지하 밑에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반응은 어떻게 난다. 이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한번 다오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이제 엘로드인데 이게 어떤 뭐 요술 장비가 아니고 이것은 누구나도 하면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하에 다시 말하면 동공이 있거나 공간이 확보됐을 때는 이 공간이 있다고 하는 신호를 이 지금 이 막대 지금 이 철이 구리 철이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자세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열리면은 밑에 공간이 있다는 거죠.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있다. 그러면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 계속 열린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 공간이 끝나면 이게 다 자동적으로 다시 이제 원위치로 오는 거죠. 원위치가 이게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원위치로 이제 오는 거죠. 원위치가 앞으로 나란히 그렇죠. 공간이 있을 때 열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밑에 물이 있다.
예. 그 수맥이 있을 때는 그 다우징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납니까? 수맥은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뭐야 그 묘자리를 쓰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찾고 있는데 그 수맥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반 그 토양을 지나가다 보면 수맥이 있는 자리는 이 다우징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아, 크로스. 예. 크로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 크로스. 예. 크로스가 나타나고 이것이 분명히 그 수맥이 이제 센 데가 있고 약한 데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수맥이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지하에 네네. 만약에 그 철 반응이 예. 강한 철 반응이 나타났을 때 다우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강한 철 반응. 철 반응이 나올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철 반응. 만약에 철 반응이 밑에 어떤 반응이 오면 바로 이 다우징 이 두 개 라인이 아. 한쪽으로 이렇게 휩니다. 아, 예. 한쪽으로. 한쪽으로. 그렇죠. 아. 한쪽으로 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때 밑에 이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네. 사람이 이제 그 이제 우리 인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인반응일 때는 이게 이제 돌아가는 이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아, 회전. 이렇게. 예.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제 그 기능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다우즈마다의 어떤 그 반응하는 부분은 네. 뭐 100%가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하지는 않고 예. 그 다우즈가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뭐 또 약간의 어떤 그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두 개씩 안 해도 네. 이 하나로만 네. 해도 동공이 있는지 네. 그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동공이 있으면 이렇게 열리게 되고 똑같이 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 이제 우리 그 이창호 목사님이 그 말씀한 것은 그 수맥 반응하고 예. 그리고 이제 동공이 있을 때 반응하고 그렇죠. 사람이 밑에 머무는 임반응하고 예. 철 반응 그죠? 그 네 가지 부분 그 쉽게 다시 한번 재방송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여러분 뭐다 간략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그 지대를 지나가다 보면 아무런 밑에 동공이 없거나 아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로 유지되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소위 말해서 앞으로 나란히. 예, 예. 이 상태로 평행을 유지하고 가고 네. 그다음에 밑에 만약에 동공이 생겼다. 무슨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있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큰 터널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자연 동굴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아, 열린다. 예, 열립니다. 물론 이게 열리는데 반응이 빨리 오는 분들도 있고 네. 조금 천천히 오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게 열리는 건 똑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밑에 이제 그 물이 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맥을 찾을 지나가다가 그 지역이 수맥이 흐르는 지역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수맥이 세게 잡히는 데가 있고 약하게 잡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거의 이제 반응이 올 때는 바로 이렇게 크로스가 들어와요. 크로스가 들어오죠. 크로스는 이제 수맥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철반응. 우리 철 목사님 같은 반응은 경우는 철반응.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밑에 어떤 철 반응이 나타날 때는 바로 이것이 아. 반대로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죠. 뭐 다른 사람들은 철반응이 또 우리 목사님처럼 쏠림 말고 또 다른 식으로 또 나타나는 그러한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있죠. 네, 아, 네. 그 다오저들의 네, 어떤 네. 개인 특성에 따라서 네, 또 그런 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 나타나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두루박을 한번 좀 들어주시죠. 뭐 오늘 그 초기에 우리가 제트 모터를 우리 낭굴사 그 우리 기술팀들이 그 개발하기 전에 우리 그 이창호 목사님이 참 그 수작업했던 이 그 두루박을 좀 앞으로 이렇게 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이제 두루박인데 다시 말하면 이게 파이프입니다. 예, 50mm 안에 들어갈 수 있는 40mm 파이프인데 이제 한 본이 보통 4m죠. 그래서 이제 4m가 이제 그 18m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 마지막 여기 그 끝 부분에 보면 물이 들어가기는 하고 나오지는 못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 물의 그 압력 때문에 물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들어오면은 물이 이제 딱 잠겨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꽉 차면은 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리면 이 파이프 4m 안에 물이 꽉 찬다는 것은 상당한 양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이제 이렇게 쏟아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18m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7m 위에까지 물이 차는데 그게 물을 제가 퍼보니까 평균 한 4번, 5번 3m짜리를 해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꽉 채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퍼서 그 초기에는 그냥 물을 퍼고 예. 또 성능 좋은 핀 마이크를 또 넣고 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창호 목사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낭굴사의 그 기술 개발팀들이 이번에 제트 모터에 대해서 이제
그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제 제터 모터하고 거기 이제 그 배관하고 네. 에어 호스하고 어떻게 이제 늘어가는 그 부분을 좀 쉽게 네. 한번 설명을 하고 오늘 그 인터뷰를 마치죠. 아, 요게 이제 요 제트 모터를 이 이제 저기 30mm 배관 안에다 이제 마지막 넣는 거예요. 아, 넣고. 그래서 이것이 제일 끝단입니다. 아, 끝단. 이게 그 시추공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센서가 물이 차면은 작동해서 이 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빨아들여서 이 배관이 지금 여기 꼽아놨는데 이 배관이 여기 연결돼서 이쪽으로 이제 아, 지상으로 물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물을 완전히 바닥까지 딱 뽑으면 이 신호가 감지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여기 특수핀 마이크. 특수핀 마이크로 이 녹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50cm 안에 네. 그 5cm 5cm 구멍 안에 네. 5cm 구멍 안에 결국 이그 제트 모터도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핀 마이크도 같이 들어가 있고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물이 센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물이 차면 뽑아 올리고 그렇죠. 이제 요거는 그 물 없는 가운데서 예. 일단은 그 자동적으로 이제 녹음이 되는 그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이게 이제 그 방수를 한 이 수중 이 동파이프에 들어있는 거는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건 장단점이 있으니까 지금 이 핀 마이크는 말 그대로 자연에 오픈된 상태에서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 예민하네요. 예, 막 숨소리, 뭐 50m 바깥에 있는 숨소리, 가장 뭐 세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뽑아내고 나면 이 그 핀 마이크의 방수 역할은 아니지만 지하에는 그 갱도 속에 들어가면 습기가 많으니까. 습기가 차면 이 성능이 떨어져요. 어. 그래서 여기 1차 그 방수를 합니다. 그 얇은 그 비닐막으로 해서 방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물이 잠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어할 때 이 마이크에 물이 잠기지 않도록 수위가 올라오면 계속 이 모터는 작동을 시켜서 바깥으로 물을 뽑아내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어느 한 시점에서는 또 소모품이라 소모품. 또 새 거로 또 바꿔드리고 교체하죠. 바꿔 이것도 교체를 한 하는 보통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교체하죠.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청암인데 이 청암이 소리 전달을 네. 지하에서 예, 예. 뭐 소위 뭐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리 전달을 가장 잘하는 그런 돌 맞죠 이게 청암. 아, 제가 이게 네.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 돌이 참 단단합니다. 다른 돌도 뭐 단단하겠지만 돌이 단단한데 이 특성이 뭐냐면 단단한 돌인 만큼 이게 완전히 그 지하의 그 구조를 보면 바위로 가득 메워진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격이 있습니다. 틈이 있어요. 거기로 물을 딱 뽑아내면요. 거기로 멀리 있는 그 층에 있는 그 공기 흐름이 이 바위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흐름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네, 있습니다. 그러한 예, 예. 그리고 또 왜냐하면 또 시추 과정 속에서도 그렇죠. 또 거기에 또 크릭이 또 가겠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우리 그 이창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가 2015년 5월 25일 그 낭불사 그 수석동 녹취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낭불사의 음량 녹취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녹취된 그 파일을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해봤는데 한 2,000시간이 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국민들이 이게 알아야 될 것이 아무리 그 파일이 녹음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 녹취한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그 뭐 엔진 소리다, 그 다음에 그 컴프레셔 소리다, 그 다음에 그 또 뭡니까 그 지금 그 드릴 소리, 드릴 소리, 뭐 차광기 소리, 차광기 뭐 소리, 경차에서 뭐 빵빵 경차에서 소리, 가락사 나는 진실이다. 소리. 끝까지 낭불사 진실에 피드해. 그런 소리들이 엄청나게 확보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소리가 아무리 저희가 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 소리의 그 진실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땅굴은 남침용 땅굴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진실이다. 그래서 국민이 무관심할 때는 누구도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온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정말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깐 앉으시죠. 예, 예. 자, 앉아서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7월 21일 날 이것이 뭐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이는 콤플렉스야. 예. 그 돌아가는 기계 소리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낭불사에서 실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강원도 그 철원에 있는 제 이 땅굴 현장에 예. 가보니까 1강장도 있고 2강장도 있는데 거기에 편말로 여기는 북계군이 땅굴 굴착할 때 사용했던 콤프렉서가 그 놓여져 있는 장소다고 이렇게 편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컴프레서 그다음에 그 네. 뽐뿌 있는 네. 자리 다 네. 지정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땅굴을 굴착할 때는 콤프렉서가 네. 이거는 뭐 최고의 중요한 기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2015년 10월 28일 태백 씨가 운영하는 석당 그 박물관에 갔을 때도 예. 뭐 보편적으로 국방부는 북한은 전기가 없어서 땅굴 못 판다.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막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그랬지. 인공유성에 보면은 평양만 좀 불이 있고 나머지 깜깜한데.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 석당 그 박물관 지하 경전 들어가 봤을 때 땅굴은 뭐 이게 전기 그 하는 게 아니고 에어 컴프렉서에서 공기를 압축된 공기 에어를 가지고 차광기를 돌리고 예, 드릴을 돌렸던 그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했죠. 그래 보면은 국방부가 땅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네. 철두철미하게 북한이 전력 사정이 약하니까 전기가 없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사기를 쳤는데 그러면 컴프렉서를 돌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가용 발전기만 네네. 그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우리가 저 강원도 철원에 가 보니까 예. 그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가 놓여져 있는 그 1강장, 2장기 보면은 편말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전기만 있으면 컴프레서가 돌릴 수 있죠? 기본적인 전기도 필요하겠지만 전기가 없어도 발전기로 또 전기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발전기로 기본적인 전기만 생산하면 그렇죠. 컴프레서를 돌릴 수 예, 예. 있다는 거죠. 적은 양의 전기로도 네. 그 엄청난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네. 결국은 지하에서 가장 필수로 쓰는 게 뭐냐면 그 차광기 차광기 드릴. 터널을 이제 뚫기 전에 이제 그 화약을 넣기 전에 그 이제 구멍을 뚫어야 하잖아요. 차광기 장전구. 그다음에 이제 네. 그 드릴. 드릴. 저희 현장에도 제일 많이 나는 소리가 차광기와 드릴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컴프레서 소리 항상. 컴프레서 소리. 예. 이것은 항상 뗄 수 없는 계속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차광기 작업할 때는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컴프레서 소리가 컴프레서 들려오는 소리. 거예요. 예. 드릴 작업할 때도 컴프레서 소리가 컴프레서 소리. 들어오고 예.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컴프레서는 기본적인 발전기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철원에 그 1강장, 2강장 가보면 편말에 그 발전기를 북한 애들이 땅굴 파기 위해서 거기에 놔둔 장소다. 예. 그 발전기는 컴프레서를 돌리기 위한 예. 작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네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 우리 현장에도 발전기 돌아가는 그런 기계 소리가 났죠. 맞죠. 아 근데 제가 이게 지금 그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광산 그 뭡니까 그 저기 이거 박물관 같은 데 안 가보나 봐요. 그거 초등학생이 봐도 그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아니 탄을 캐고 그거 하는 지하에 들어가 보면 그 누구나 봐도 다 할 수 있는 거지. 똑같이 북한은 무슨 낙후된 사회라 그래가지고 그 개발도 못하는 아주 그런 사회로 미개한 사회로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이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그거는 땅굴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아주 그런 거라고 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5년 7월 21일 날 7월 20일. 이거 어린애들까지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한 컴프렉서 소리, 이 돌아가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땅굴의 진실에 오늘 이창호 목사님 고생하시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인터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컴프렉서가 돌아가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땅굴은 불가의 싸움이기 때문에